한국 불교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대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우수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잇따른 종교 편향 사태 백서를 발간하고 종교 편향 대응을 권역별로 조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천년고찰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아니라는 문화재청 해명도 불교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최초 완역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를 봉정했습니다. 출범 1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고문 자승 스님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대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우수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가 전합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후원하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개막식에서 불교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 불교 문화의 현대적 확산에 기여하는 박람회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낼 우수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엑스포 슬로건은 천년 신라 불교 문화의 울림.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불교와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4일간의 행사가 대한민국의 전통과 불교 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또 계승하는 데 힘쓰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와 행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불교문화 엑스포는 230여 개의 부스에서 전국 각지의 불교문화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불교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전과 마가스님, 주석스님, 지훈스님으로 이어지는 명사 초청 법문, 지역과 연계한 테마 상품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머지않은 시점에서 이 불교 문화가 간직한 깊은 울림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절을 인연히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람회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명사스님 초청 법문은 TV와 라디오로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종합문화예술전이 가미된 이번 엑스포는 수준 높은 불교문화의 품격을 선보임과 동시에 불교문화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한 지난 1월 전국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불교계에선 파사 현정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참회와 성찰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이번 종교 편향 사태 백서를 발간하고 권역별로 종교 편향 대응을 조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이어진 종교 편향 사례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위한 군종장교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 종교방송의 독점까지 그야말로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라고 할 만큼
시대별로 정권별로 다양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평화방송보다 불교방송을 왜 더 지방사를 더 하게 해주느냐고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누군가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조규종 중앙총회가 종회위원 연수 차원에서 개최했지만 지난 1월 전국 승려대회 이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성찰의 바탕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왜곡과 편향의 피해자가 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찾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더욱 깊은 성찰과 자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인의 냉철한 분석과 자기 성찰을 통해 미래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가 나올 것이고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가 나오면 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또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답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편향을 징계하도록 한 대구시의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은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연대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종교 편향 문제는 규모가 크고 확장성이 빨라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만 좀 움직이고 있는데 각 종단과 함께 다 같이 이런 종교 편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대응팀이 앞으로 이 큰 불사 차원에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내세운 불교 공약이 향후 국정과제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천연고찰 법흥사터에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등록문화재가 아니라는 문화재청 해명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성부 유물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악산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 만큼 발굴조사 등 보존을 위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탐방로를 산행하면서 천년고찰인 법흥사지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채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법흥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가 깔고 앉은 초석은 이곳이 신라 진평왕 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법흥사지임을 명확히 하는 불교의 성보 문화재입니다. 북악산 법흥사지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사찰로서 주변의 초석들이 이를 확인케 하여 명확히 사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1965년 청호 스님이 한 차례 사지를 정비하고 법 등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나고 국가의 주변이 통제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작 문 대통령 부부가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깔고 앉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에 가면 가톨릭 성지 같은 데는 계단에도 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망가뜨리고 그 위에 대통령 부부가 깔고 앉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욱이 산행에 동행한 문화재청장은 이를 만류조차 하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 초석이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아 불교계의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북악산 산행길이 다시금 공개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산행을 하며 앉은 초석은 아마도 이 시기 사찰의 복원을 위해 옮겨진 성보로서 추정되고 문화재 여부를 떠나서 사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성보로서 여법하게 그 기능에 맞게 보존 관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에 대한 예의와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문화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흥사는 지난 1965년 청호 스님이 한 차례 증축했으나 3년 뒤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일어나면서 출입이 금지돼 지금은 초석과 와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북악산 산행길이 전면 개방된 시점에서 폐허로 남아있는 법흥사지 보존을 위한 전문 발굴 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불기 2566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참된 불제자가 되길 서원한 이 자리에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청양국사 화엄경 소초를 최초로 완역해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키겠습니다. 정계하살이 중산 해남 대화상이 보살계를 내리자 대중은 계율을 지키며 평생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신라 대국통 자장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금강 계단을 쌓고 계를 전한 계율 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새로운 불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동참 대중은 지난 사흘간 3사 7증사 스님이 설한 법망경 10중계와 48경계를 수지하고 불성을 드러내 계율에 따라 부처님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회양식에선 수계살림 10회차에서 45회차 동참 불제자에게 성만패와 메달이 주어졌고 통도사 창사 정신과 용맹심으로 수행과 학업에 매진 중인 학인 스님 39명에게 영축총림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동명대 석자 교수인 수진 스님은 청양국사 화엄경 소초를 최초로 완역한 역설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습니다. 총 230권의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청양국사 화엄경 소초는 중국 당나라 화엄종 제4대조 청양국사가 저술한 화엄경 해설서로 수진 스님은 10년 7개월에 걸쳐 대작불사를 회항했습니다. 2006년 청양국사가 화려하게 수놓은 그 화엄 속에 들어가서 10년 7개월 동안 재미있게 놀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화엄 속에 조금만 더 놀다가 다시 저 본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화엄경의 대가 자장율사가 창건한 계율 근본도랑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정됐기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작보살 중에 대작보살입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세계에 우뚝하는 태양이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전진합시다. 그 엄청난 대불사를 거의 11년에 걸쳐 이루어서 오고지 10만 매를 완성을 하셨다고 하니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 만큼 모든 출판까진 향후 5년여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출범 1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제3회 최고위원회를 주재해 중점 추진과제 등 4가지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건학위의 중점 추진 사업을 선별한 10대 과제 5대 핵심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건학위는 올해 수도권 신규 병원 설립, 불교 사전 편찬 등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비롯해 장학금 수혜율 100% 실현을 위한 장학제도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학위는 동국대 출신 경영인 최진식 심팩회장과 세무법인 화평 박동열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 경영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 중흥이 동국 발전이고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란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건화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며 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장학제도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국대학교가 교내 팔정도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우크라이나 평화 등을 기원했습니다. 윤성희 동국대학교 총장은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부처님과 같은 자리이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이 오시는 길을 더 밝게 비추자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평범한 일상이 곧 행복이라며 코로나19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 모든 존재가 일상을 되찾길 발언했습니다. 점등식에는 동국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학부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 반 알렉산드라 씨가 참가해 평화를 뜻하는 피스 글귀가 새겨진 연등을 밝혀 의미를 더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우크라이나 출신 재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원 계획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개교 76주년을 맞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산하 3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계를 받으며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광동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740여 명은 어제 교내 불일관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을 수계법사로 회룡사 대중 스님들로부터 5개를 수지했습니다. 광동학원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일면 스님은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 등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5개는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이자 우리들의 삶을 밝히는 규범이라며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광동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72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어 근대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세운 만공 스님 탄신 151주년을 기념하는 추모달의제가 어제 오전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에는 만공 스님 진영이 모셔져 있는 금선대와 만공탑, 능인선언 등 수덕사 산내암자인 정해사 일원에서 봉행됐으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덕숭 총림 대중 스님들이 동참해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켜내고 선풍을 드높인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만공 선사의 출생지를 둘러보고 흔적을 찾았지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추모하고 선양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며 만공 선사의 탄신을 맞아 다시 한번 선사의 높은 뜻을 기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과 더불어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사인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전법 제자로서 수덕사를 중심으로 40여 년간 선법을 펼치며 한국불교의 선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이 지난 5일 별세한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선일 스님은 어제 공군 법사들과 함께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선일 스님 등은 김 전 총장 영단 앞에서 아미타 연불에 이어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극락광생을 발언한 뒤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게 현재 보람의 공원 자리가 공군사관학교인데 그게 이사가면서 거기에 있던 법당 성우호국사가 지금의 보람의 법당이에요. 그거를 서울시로부터 지켜가지고 공군법당의 역사 유물이니까 남겨야 그래서 현재 보람의 군법당을 역사적으로 남겨놓으신 훌륭한 업적도 계시고 또 군 시절에도 많은 군법당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시고 또 불심이 좋아서 많은 군 장병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고 김홍래 예비역대장은 1962년 공군사관학교 10기로 임관한 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김영삼 정부 시절 제23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고인은 군법사 제도 출범 전 공군 사관학교에서 불자생도 훈육 장교를 맡으면서 공군불교 태동의 산파 역할을 했고 장성 진급 후에는 공군불교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군불교 발전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또 총장 재임 시절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재창설하고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관리단을 창설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통일장, 수교훈장 광화장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불교 삼론종이 최고 어른인 제6세 종정 추대와 함께 총무원 이전 현판식을 갖고 종단의 제도약을 발언했습니다. 삼론종은 어제 충남 서천 천용사에서 제6세 종정 강몽 해승대종사 추대법회와 총무원 이전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한평생 오직 수행과 중생포교에 정진해온 해승대종사의 종정 연임을 기쁜 마음으로 사부대중에게 고한다며 부처님의 증명으로 하나가 되는 삼론종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6세 종정으로 재추대된 종정 해승스님은 1963년 충주 대원사에서 우암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한 뒤 대구 팔공산 구룡사와 서울 도봉산 천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서울 도심의 룸비니 포교원을 개원해 중생 교화에 앞장서면서 삼론종 포교원장과 종회의장 등을 거쳐 지난 2001년 총무원장에 올랐고 4세, 5세 종정을 거쳐 6세 종정으로 재추대됐습니다. 삼론종은 추대식에 앞서 새롭게 천용사로 이전한 총무원과 삼론종 승가교육원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제주 관음사 신도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꽃 등을 나누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관음사 신도회는 부처님 오신 날의 즈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양로원과 요양원 등에 쾌유의 연꽃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음사 신도회 산하 관음 자비량 합창단과 관음회 등은 지난 2월부터 수행하는 마음을 담아 천여 개의 연꽃 등, 컵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음사 거사림도 관음사 도량 장엄을 위한 연등달기 울력에 발벗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부처님 오신 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나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침체된 전통문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행사가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여법하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